단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옥타곤의 조명이 꺼지고 함성이 멎었을 때 그 정적 속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UFC on ESPN 플러스 120. 그날 캔버스 위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뼈가 아니었습니다. 박현성, 플라이급이라는 체급의 한계를 비웃듯 그 경계를 초월한 파괴적인 펀치력으로 그는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랭킹 14위 브루누 실바와의 대결에서 우리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침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리어네이키드 초크에 무너지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의문을 안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패배 사흘 뒤 SNS에 공개된 단 한 장의 엑스레이 사진이 이 모든 서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모든 비난과 의심의 화살이 향하던 그 순간, 그는 부러진 손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잔인한 경기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마지막까지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채널의 집요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박현성의 주먹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상징이자 체급의 물리학을 거스르는 치명적인 변수였습니다. 그 힘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UFC 스포츠 성수점에서 열렸던 팬미팅 현장, 대한민국의 현역 UFC 파이터 넷이 모였습니다. 패더급 유주상, 벤텀급 유수영, 이창호, 자신보다 훨씬 무거운 체급의 동료들을 제치고 펀치머신 챌린지 1위를 차지한 것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가장 가벼운 플라이급의 박현성이었습니다. 그 놀라움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대한무에타이협회 랭킹 1위 자격으로 훗날 K1 챔피언이 되는 우라베 히로타카와 도쿄 원정 경기를 치렀던 천재였습니다. 그 천재성은 세계 최고의 무대 UFC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인재 발굴 프로젝트 로드 투 UFC 시즌 1 토너먼트를 압도적으로 제패하고 정규 계약을 따낸 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UFC 데뷔 후 2연승을 거두는 동안 2번이 다운을 빼앗고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5연승을 뒷받침한 135회의 유효타 폭풍을 몰아쳤습니다. 그는 플라이급의 지형도를 바꿀 강력한 태풍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 공식 랭커라는 거대한 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2025년 8월 UFC 역사상 최초의 한일전 메인 이벤트라는 거대한 상징성을 짊어진 무대, 랭킹 5위의 무패 강자 타츠로 타이라에게 그는 뼈아픈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랭킹 14위 브루누 실바와의 대결, 이것은 단순한 복귀전이 아니었습니다. 위심의 눈초리를 씻어내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해야 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반등의 무대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비춘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3라운드, 그의 날카로운 타격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속수무책으로 리어네이키드 초크에 탭을 치며 항복하는 그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재능을 의심하는 목소리, 그의 한계를 논하는 냉정한 분석들이 쏟아지던 바로 그 순간, 박현성은 침묵 대신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단 사흘 뒤 공개된 엑스레이 사진. 그의 손바닥뼈, 파이터의 생명줄과도 같은 중수골이 심각하게 어긋나 골절된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전치 2에서 3개월의 진단. 물론 투기 종목 선수에게 중수골 골절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상입니다. 하지만 하필 그것이 플라이급을 뛰어넘는 파괴력의 원천이었던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주먹이었습니다. 그의 창이 경기 초반에 이미 부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자 UFC 영어 공식 홈페이지에 냉혹했던 리뷰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브루누 실바가 경기 내내 한 발 앞서 있었다. 초반 타격에서 박현성을 흔들어 놓은 뒤 그래플링을 섞어가며 운영했다. 이 리뷰는 과연 정당했을까요? 통계는 더 충격적입니다. 리뷰에 따르면 박현성은 무려 108번이 유효타를 시도했지만 실제로 적중한 것은 고작 31번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실바는 46개의 유효타를 성공시켰습니다. 심지어 박현성은 한 차례의 치명적인 녹다운까지 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전제를 뒤집고 처음부터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가 1라운드 초반, 과연 언제부터 이 치명적인 고통을 안고 싸웠던 것일까요? 108번이 시도와 31번이 적중. 이 끔찍한 격차는 그의 실력 저하가 아니라 주먹을 쥘 때마다 뼈를 파고드는 고통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박현성이 반격을 시도할 때마다 실바가 흐름을 차단했다는 공식 리뷰. 어쩌면 그 흐름을 차단한 것은 실바의 영리한 방어가 아니라
이미 부서진 뼈가 만들어낸 본능적인 망설임과 출력 저하는 아니었을까요? 주먹을 쥐는 것조차 극심한 고통이었을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든 108번이 펀치를 던지려 했습니다. 만약 그의 양손이 멀쩡했다면 그 천재적인 타격 감각을 지닌 그가 과연 그토록 쉽게 주도권을 내주고 브루누 실바가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도록 놔두었을까요? 육체의 골절은 2에서 3개월이면 아물지도 모릅니다. 현대의학은 부러진 뼈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 파이터의 정신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균열은 어떻게 봉합해야 할까요? 박현성에게 주먹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자 천재라 불리게 한 파괴력의 근원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무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배신했다는 그 기억, 혹은 부서졌다는 그 사실은 뼈아픈 트라우마로 남을 것입니다. 재활 기간 동안 그가 싸워야 할 것은 근육의 회복력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전력을 다해 그 주먹을 휘두를 수 있을지에 대한 공포, 그 내면의 망령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엑스레이라는 충격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그날의 경기를 다시 복기해봅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혹은 무심코 지나쳤던 진실의 파편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08번이 타격 시도와 31번이 적중. 이 절망적인 수치는 단순한 컨디션 난조나 전략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펀치를 뻗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그 폭발적인 임팩트가 전혀 실리지 않는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타격 교환 직후 미세하게 얼굴을 찌푸리거나 평소에 그라면 거칠게 압박을 이어갔을 순간에 오히려 한두 걸음 물러서는 장면들. 그것은 브루누 실바의 압박에 밀린 것이 아니라 골절된 뼈가 신경을 찌르는 극심한 고통에 대한 본능적인 반사작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고통을 참아내는 과정을 3라운드 내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UFC라는 무자비한 정글에서 이 연패는 곧 퇴출의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더욱이 그는 이제 30대에 접어들었고 격투가로서 신체 능력이 정점에서 서서히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나이입니다. 이런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그는 하필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잃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상은 단순한 전력 이탈이나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격투 천재 박현성의 커리어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시련입니다. 그가 이 절망의 터널을 통과한 뒤 우리는 과연 예전과 같은 파괴적인 스트라이커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부상을 기점으로 그의 남은 커리어는 전혀 다른 파이터의 모습으로 전개될까요? 그는 지금 선수 생활의 가장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UFC 데뷔 2연승 후 2연패. 그는 이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코리안 슈퍼보이 최두호와 더불어 UFC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고 TOP15 공식 랭커와 2차례 이상 대결한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 현역 파이터는 박현성. 단 2명뿐입니다. 그는 이미 역사를 썼습니다. 이제 그는 30대에 접어들었고 그의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무기는 차가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회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부러지지 않은 다른 관절 상태는 비교적 정상으로 보이지만 과연 플라이급의 물리학을 뛰어넘었던 그 신화적인 파괴력이 예전처럼 온전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차가운 고정핀과 어둠 속에서 홀로 견뎌내야 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재활의 시간. 2026년 가장 강력했던 무기를 잃어버린 천재가 모든 것을 걸고 다시 옥타곤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의 주먹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